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수능 영어 운영법이 진짜 사기예요. 자, 이 방법이 제가 역대 수능 모의고사 다 20분 남긴 방법인데 막 난다 긴다 하는 독해 스킬 다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만 하면 끝나요. 영어 학원이나 강의 들으면 이거 한 달에 20 내고 알까 말까 한 운영법이에요. 그냥 집에서 이 영상 보시면 무료입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엎드려 자면서 1등급 받는 비법 오늘 같이 시험지 펴놓고 싹 다 오픈할 거예요. 자, 일단은 말씀드려야 할 전제가 있어요. 영어가 바로바로 한국어가 아니라 개념이나 심상으로 떠오르는 수준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I love you 아시죠? 한국어로 번역 안 하시잖아요. excuse me. excus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문법이랑 뭐 문장의 형식 이런 거 안 떠오르시고 의미만 이해가 되잖아요. 영어 문장의 최소한 8-90%는 이렇게 읽혀야 이 방법이 유효해집니다.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안내 방송 나올 때 풀기 시작하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 이때 잘만 하면 두세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일단은 심경 변화, 도표 페이지 먼저 풉니다. 근데 만약에 듣기 영역이 잘 안 들릴 경우에 듣기 딕테이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듣기에 대해서 더 많은 팁을 원하시면 제 채널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기 영역은 일단 듣고 정답이 나오자마자 바로 뒤로 넘겨서 문제를 풀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자, 요게 이미 되시면 뒤에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듣기 음원을 같이 들으면서 검상까지 할 수 있게 돼요. 1에서 10번까지가 안전하게 뒤에 문제를 리스크 없이 풀 수 있는 영역입니다. 11번부터는 음원을 모두 들어야 문제를 100% 확신을 갖고 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6번, 17번의 경우 절대 지문을 2번 들으면 안 됩니다. 자, 보통 17번이 좀 더 까다롭고 디테일한 걸 물어보고 16번은 전체적인 주제를 물으므로 17번을 푼다 생각하고 들은 다음에 16번은 저절로 풀리고 뒤에 있는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8, 19, 25, 26, 27, 28을 모두 풀 수 있어요. 자, 도표 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지 5번부터 역으로 읽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정답이 3번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25번에 이제 5번 옳은 거를 찾을 수 있고, 자, 26번도 지문의 정보의 순서와 선지에 나온 번호의 순서가 동일하므로 선지 5번이랑 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선지는 한국어니까 핵심 단어들의 영어 단어를 떠올리고 즉시 아래서부터 그 단어가 있는지만 스캔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번에 인기 있는 뭐 대학원, 대학교, 그러면 이제 popular, undergraduate, graduate 이런 게 있겠죠. 그 단어가 있는지를 밑에서부터 그냥 스캔하고 올라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The Fire of Life가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기울어져 있는 폰트만 찾고 즉시 읽으면 되겠죠. 자, 3번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는 숫자를 스캔하면 되겠죠. 1952 이런 숫자가 있으니까 요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1952년에 Borden Award는 맞지만 Morrison Award는 그 다음에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정답이겠습니다. 자, 27번도 똑같이 아래부터 맨 아래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5번이 옳다는 건 바로 알 수 있고 4번부터 3 보이기 때문에 자, 정답이 되겠죠. 자, 28번 같은 경우도 5번은 바로 틀렸다는 게 보이고 4번은 옳기 때문에 정답인 게 보입니다. 듣기 중에 풀 수 있는 독해 영역이 왔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소개나 이름 같은 거는 그냥 훑고 넘어가고 Our school clubs 키워드만 잡으면 되는 직관적인 상황이겠죠. Request for more diverse school clubs for this reason decided to expand number of clubs or activities. This provides 이 문장 보자마자 문제와 무관한 문장이니까 클럽까지 그냥 다 스킵이 되고요. Students can make any type of 이것도 무관한 문장임을 알고 스킵. Therefore, I'm encouraging you to submit a proposal for a new club까지 읽고 정답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심경 변화입니다. 처음부터는 more than 10 years since, uncertain, awkwardly looked around까지 보면 심경이 드러나는 많은 단어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at last she had finally found. 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전 문장도 한번 읽어봐요. Nodded, smiled brightly 나왔기 때문에 1번 바로 마킹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20번. 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첫 문장부터 일단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읽어 나가면 돼요. 자, 요 부분에 있는 글들은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훑어 읽으면서 대충 보이는 단어만 읽으면 돼요. Shakespeare of the English language, particularly vocabulary structure, have experienced restraints of your contributions and been ignored.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witnessed an explosion of incredible literary works by these artists through their music, have used linguistic manipulation, storytelling in rich language, complex imagery, songwriters, incredible literary impact. 이렇게만 봐도 무슨 작사가들이 언어 머시기에 관련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언어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주제가 얼핏 보이죠. 거의 마지막쯤 와서 language development must be recognized in the field of modern literature.
여기 마지막까지 보니까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죠. 자, 21번. 자, 표현의 의미를 찾는 문제는 반드시 집중을 해서 다 읽어봐야 돼요. 자, digital platforms have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 일을 덜 끈적이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뭔가 일이 더 쉬워졌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As work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 and as markets for digital work are created,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can be disconnected. 자, 일이 모듈러적 되고 상품화되고 뭐 스탠드화 되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단어 하나하나에 꽂히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서비스 일이랑 특정 장소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대요.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건가 봐요.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that emerged in the 1990s allowed large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a global reserve army by 머시머시 말을 해요. 이거를 뭐 콜센터를 싼 곳으로 옮겨서 이득을 취하니 granularity를 바꾸고 지리적 원격 일이 된대요. 원격 일이 된대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쯤 되니까 확신이 40% 정도 생길 거예요. 인터넷의 지리적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나머지 글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만 훑으면 되겠습니다. A small business in New York, 작은 사업체 뉴욕에 있는 뭐 프리랜스, 뭐 나이로비, 뉴델리 단어만 봐도 알겠어요. No local taxes are paid. 뭐 세금 관련해서도 이득이 있다. Happens by simply sending email, clicking some buttons. 버튼 딸깍해서 일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일을 수월하게 만든다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이 바로 보여요. Elevated the spatial flexibility in conducting business. 바로 정답이 보이고 체크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요지나 주제 문제들은 모두 읽어야 확신이 드는 문제들이 많아요. 따라서 한국어 번역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직독직해의 영역이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빠르게 읽어가다 보면 결국엔 막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감히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읽기 방식이 습관화 된다면 35번까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36번, 37번 글 순서 배치입니다. 여기서도 읽는 방식은 동일하게 가져가나 제 전략은 A가 먼저 오는 것이 정답인 경우는 드물다 해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제시문을 읽고 B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제시문 다음에 B가 아닌 것 같아도 일단 B, C, A 순서로 읽고 나서 제외를 해봅니다. 자, 38번이나 39번 같은 문장 삽입 문제는 직독직해의 가장 큰 장점인 속도의 늦춰짐 없이 글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문장 삽입은 일부러 제시문을 보지 않고 문제부터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면 돼요. 읽어 나가다가 무조건 흐름이 끊기거나 어색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제시문을 읽고 어색한 부분을 이어주는 느낌이 들면 정답을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38번 제시문 읽지 말고 문제 첫 문장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While stories clearly dominate statistics from both memorability and persuasiveness perspectives, it's rarely a battle between facts and anecdotes, or even facts and other facts.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왔어요. 직독직해로 읽어도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추상적인 문장은 가볍게 무시하면 돼요. 단지 스토리, 사실, 뭐 일화 간의 어떤 비교, 뭐 다툼 이런 게 있나 봐요. 다음 문장. The real clash is actually between stories, the predominant incumbent and a new challenger. 진짜 쟁점은 스토리들 간의 싸움이래요. 강한 점유자, 그 다음에 도전자. 이것도 정말 추상적이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As storytelling creatures, we routinely form narratives to help us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갑자기 문장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스토리텔링 생물로서 우리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해한대요. When we experience different events or encounter various facts, our minds seek to make sense of them by forming stories around them. 새로운 이벤트를 경험하거나 다양한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짱구를 굴려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For example, if you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with your graduates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you may create a negative narrative in your mind about people who went to that school. 예를 들어서 너가 나쁜 경험이 있으면 특정 학교 졸업생에 대해 그 대학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So suddenly, you judg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by what you experienced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갑자기 너는 그 학교 졸업생 모두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몇 안 되는 나쁜 경험을 바탕으로. For example, the narratives you have formed around gun control or climate change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your political ideology.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여태 대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었는데 또 예를 들었어요. 총기 소진이
기후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는 너의 정치 성향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 자신에서 나온 것이다. 뭔가 어색한 게 드러나요. 이제 제시문을 보면 Sometimes these internal narratives we form not only shape our beliefs and opinions but also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자, 가끔씩 이 내적인 내러티브, 우리가 생성하는 내러티브는 우리의 믿음, 의견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 깊숙이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오해 들어가겠죠. 주장 예시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예시를 두 번 들었어요. 형식 힌트가 매우 강했습니다. 수능 영어 수준의 글은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 붕 뜨는 구간이 생겨요. 자, 41에서 45번은 정말 쉬운 문제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면 여기로 바로 넘어와야 돼요. 자, 뒷장의 포인트는 듣기 마지막 문제와 동일하게 한 번만 읽고 문제를 모두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1번, 42번에 대해서도 42가 먼저 훨씬 까다롭고 41은 어차피 읽다 보면 확실히 생기는 주제 문제니까 42번을 푼다고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고 그럼 41번은 자연히 풀리는 거예요. 자, 43번, 44번, 45번의 경우도 한 번에 세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돼요. 아까 문단 배열의 전략과 동일하게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A 다음에 C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44번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문단 배열에 신경을 쓰면서 이 밑줄 쳐진 부분의 단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등장인물의 이니셜만 적어주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배열이 끝날 정도로 잘 읽었으면 45번은 또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죠. 자, 어려웠다고 생각한 빈칸 문제를 넘기고 여기까지 다 풀었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거예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몇 개를 남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풀어간다면 안정적인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